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흥주점과 음식점 관련 확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5일부터 경남 18개 시군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 혜택도 중단됩니다. 6년 만에 정상 교체를 앞둔 거창국제연극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참여 극단을 위해 연말까지 정기 공연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년부터 특례시가 되는 창원과 고양, 수원, 용인시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특례시민 역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유흥주점과 식당 관련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15일부터 경남 모든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고 백신 접종 혜택도 중단됩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일부터 경남 모든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최근 유흥주점과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입니다. 특히 김해와 창원, 그리고 진주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13일까지 최근 일주일간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44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도는 18개 시군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자정까지만 할 수 있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크기에 따라 최대 100명까지 들어가야 하고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따로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은 4명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입니다. 유흥주점, 음식점은 그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과 지도 단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여튼 오늘도 회피하고도 회비를 해왔지만은 그 스스로가 지킬 수 있고 공무원이 같이 함께 나가서 단속해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접종 혜택도 중단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적 모임에서 기준 인원에 포함되고 야외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수년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올해 정상 개최만을 앞두고 있던 거창국제연극제가 전격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전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부활하는 공연 예술계의 발목을 다시 잡은 건데요. 네, 아쉬움도 나오고 있지만 안전을 우선한 결정에 지역민은 풍성한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철 대표 연극축제로 자리 잡았지만 내분과 상표권 갈등 등으로 수년간 열리지 못했던 거창국제연극제. 지난 2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30일 6년 만에 화려한 복귀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코로나19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국이 대유행 상황인데다 연극제를 전담하던 일부 직원의 확진도 나온 것입니다. 결국 거창구는 고심 끝에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개최 효과보다 지역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관광객 유입 등으로 코로나19가 지역으로 확산한다면 연극제 개최에 따른 효과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분기 공연을 연말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안전한 관람을 위해 최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속 대책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참여를 준비해온 극단과 지역민이 느낄 상실감, 매몰 비용을 보듬기 위해 연말까지 선정 작품을 활용한 정기 공연도 마련됩니다. 개최를 보름여 앞두고 나온 갑작스런 소식이었지만 지역에선 안전이 우선된 선택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누그러들어서 좀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안 돼서 좀 아쉽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된다면 지역 단체들과 좀 더 결합돼가지고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예술제가 됐으면 좋겠죠. 지역적으로는 참 열리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코로나 이 시국인 만큼 원래는 아쉽지만은 내년을 기약하면서 이렇게 취소하는 걸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예. 긴 파행을 이겨내고 재도약에 나선 거창 국제연극제는 코로나에 조금 더 숨을 고른 뒤 내년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대학가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1학기 대면 수업을 17% 정도만 했는데 2학기부터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면 수업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강의실 여건을 고려해 일부 과목은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반응이 엇갈립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 가자 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대학생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데다 방학을 맞아 다른 지역을 오가는 학생들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학 운영 방침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국립대는 최근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는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수강 인원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절반 이하인 교과목은 대면 수업, 절반을 넘어서면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해 운영한다는 건데 수강생이 강의실 수용 인원의 절반을 넘긴 강의 중 대형 강의실 확보와 분반이 힘들 땐 예외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대면 수업의 기준에만 충족되면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강의실 수강 인원의 2분의 1 이하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달라는 요청이고요. 학생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진행됐던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대면 수업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수업하다 보면 수업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또 애들이 또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이렇게 수업의 질이 낮아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 만큼 대면 수업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이잖아요. 경상대학교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조금 아직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대학들도 학사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습 수업이 많은 한국국제대는 경상국립대와 마찬가지로 대면 수업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 최근 확진자가 다수 나왔던 진주교대는 학생 70% 이상이 백신을 맞으면 대면 수업을, 그렇지 못하면 대면과 비대면 혼합 수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연암공대와 경남도립 남해대학, 진주보건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학을 기점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2학기 준비에 들어간 대학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SCS 조사입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통영 고성 정점식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안규백 의원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정 의원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방역 지침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빠른 회복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14일 낮 창원과 김해, 양산, 밀양 등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진주와 남해, 함안, 통영 등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남 내륙 지역에는 국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특례시가 되는 창원과 고양, 수원, 용인시가 14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기본 재산액 상향 개정으로 복지 역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구 100만이 넘어 내년에 특례시가 되지만 사회복지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기본 재산액이 중소도시에 묶여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기본재산액을 상향하지 않으면 무기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 회장인 허성무 창원시장이 이날 기자회견 이후 첫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눠 기본재산액을 고시합니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이라도 큰 도시에 살수록 기본재산액 공제가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 등을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구간에 넣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고시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6시쯤 김해시 진영읍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7명이 옥상과 아파트 1층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에 있던 에어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남도가 지난 2월 지원금을 받지 못한 도내 문화예술인 3천여 명에게 활동 지원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은 올해 초 활동 지원비 지급 신청 때 예술인 자격 요건은 갖췄지만 예술활동 증명서 발급 등 활동 지원비 지급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예술인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경남이 거주지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예술인과 국공립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이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격주로 현장 점검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산재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 현장과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건설업은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안전보건공단은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기간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캠페인도 진행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우수 사례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고성군 다강포 관광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열린 관광지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이나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누구나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다강포는 체험 콘텐츠와 편의시설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성군은 열린 관광지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이 예산을 시설 환경 개선과 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다강포 관광지를 비롯해 순천만 습지와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등 모두 3곳이 우수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함안군 장학재단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이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부모 중 1명과 학생 본인이 함안군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대학생은 관내 학교 졸업생이면서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명이 함안군에 주소를 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며 중고등학생은 소속 학교장 추천으로 접수하고 대학생은 재단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분명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한낮에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다가 저녁이나 새벽이 되면 소나기가 와르르 내리기도 하고요.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호우특보와 폭염특보, 이런 극단적인 일기예보가 엇갈려 반복되면서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비대면 시사 토크쇼 로그인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요령과 폭염 대처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일 오후 5시 채널 25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